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긴 내용에서 중요한 것만 찾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약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 둘, 세 개 찾아서 그것만 연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을 하면서 필요한 말을 넣고 강조할 말도 넣고 두 번, 세 번 많이 나오는 말은 빼고 문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약을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시험 답을 쓰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또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통 인정받습니다. 네. 자, 요약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요, 반대로 길게 쓰기를 해볼 거예요. 이어쓰기인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조금 쓰고, 선생님, 저는요, 세 문장 이상은 못 써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런 학생들 참 많습니다. 자, 이어쓰기도 글을 이렇게 머리에서 계획해서 쭉 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어쓰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 문장 하나만 있고,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자, 어떤 예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세요.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식탁 위에 김치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쓰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쓰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학생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우리가 문단 만들 때 어떤 방법을 배웠는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문단은 문장이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문장이 선생님은 최소 3개에서 아니면 5개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내용을 만들어 봤죠? 정의, 그리고 예시 이렇게 들고 아니면 뭐 2개 이상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종류를 소개하면서 구분하고 이제 분류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었죠. 선생님 여기 쓸 데가 없네요. 이렇게 위에다 쓸게요. 미안합니다. 네,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래프가 있으면 데이터 어널리시스, 자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김치란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시는 어때요? 예시? 언제도 김치를 먹고 언제도 김치를 먹고 예시는 여기에서 문장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이용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싫어한다?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비교 대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까? 김치의 종류가 여러분 300가지나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300. 300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자료를 많이 조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 자료 정리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예시로 갑시다. 그리고 뭐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또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색깔을 바꾸고. 자,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어졌죠?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식당에서 김치는 필수 반찬이고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치를 좋아하니까 결과 뭐예요? 어디에도 김치가 있다지요. 자, 여기에서 예를 조금 더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갈 때에도 김치를 꼭 챙겨간다. 한국 사람의 김치 사랑은 김치 요리의 종류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찜, 김칫국 등 한국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치를 먹는다. 자, 여기요. 마지막에는 뭐 종류가 조금 소개가 됐는데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김치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무슨 방법이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시를 듭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도 볼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볼 수 있고 외국 여행 갈 때도 꼭 가지고 가고 네. 자, 예시와 원인 결과만 가지고 문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원인, 결과 많이 배웠지요. 자, 그런데 문장 글을 쓰세요. 그러면 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나는 어떻게 시작해 볼까? 네, 그렇게 글쓰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습니까? 한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것이 많다. 자, 여러분. 다른 것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자, 대조가 생각나죠? 그 다음에 한국과 우리나라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교 대조 하면 되겠다. 그런데 다른 것이 많다로 출발하면 대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것이 많다. 예를 들면도 되죠. 예를 들면 예시도 돼요. 어디에서 다를까? 뭐 음식도 다르고 뭐 매운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매운 거 별로 없다.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국경일, 홀리데이, 국경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인사문화, 인사문화 이런 것도 다르고 또 높임말, 자 이런 것도 다르죠. 그러면 얘가 생각났으니까 예시로 한번 대조를 만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이걸 예시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는 이 네 가지를 소개해 봅시다. 음식, 국경일, 인사문화, 높임말. 자, 네 개네요. 또 다른 것 더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죠? 등. 맞습니다. 글 쓸 때는 이런 표시 넣지 않습니다. 등이 다르다. 그러면 자, 다른 것이 하나, 둘, 셋, 넷, 등등등등 아주 많이 다른 것이 있네요. 자, 그 다음요. 그 중에서 뭘 살펴볼까요? 인사문화를 해볼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다 할 거예요? 이거를 다 말하려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음식부터 볼까요? 그러면 먼저 음식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 자, 여기 한국과 우리나라 여러분 나라요. 그럼 여기에서 한국과 우리나라니까 순서를 그대로 지켜줍니다. 먼저 한국, 그 다음 우리나라. 됐어요? 그러면 자, 먼저 음식을 보면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이 많다, 많은 반면에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요. 많은 반면에 많은 데 비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 문법 복잡해서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많다. 이렇게 딱 끊고 쉬고 그다음 이와 달리 네, 이렇게 연결하자고 했죠. 그러면 문법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 연결하면 많은 것과 달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법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많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매운 음식이 별로 없다. 자,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또, 두 번째 뭐 할래요? 한국에서는, 언제가 국경일인데 반해? 좋아. 네. 국경일이지만 국경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가 국경일이다. 됐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것이 많다. 다른 것을 말해야죠. 대조로 말해야죠. 예를 들면 음식, 국경일, 인사문화, 높임말 등이 다르다. 먼저 음식을 보면 그 중에서 음식을 보면 또 괜찮아요. 한국 먼저 매운 것이 많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매운 음식이 별로 없다. 또 한국에서는 자, 써볼까? 한국에서는 3월 1일 자 8월 15일 등이 국경일이지만 이렇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 선생님 무슨 날이 국경일인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뭐 등이 국경일이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말했는데 와 벌써 문단이 이렇게 많이 찼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이처럼 똑같은 거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나라는 한국과 많이 다르다. 두 나라는 다른 점이 많다.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문장 하나만 보고 그 다음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문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하고 해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한국말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걸까?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도 잘 못 쓰는 걸까?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처럼 해보면 여러분 나라의 글쓰기를 할 때도 지금보다는 더 잘 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나라의 말이든지 글쓰기 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알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글쓰기를 위해서 한국말로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죠? 다음 예를 볼까요? 자, 다음 예는 자, 환경오염 이야기예요. 빨간색으로 준비해 봅시다.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요, 포커스, 초점이 뭐죠? 이거죠? 심각해지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점점, 네, 심하다. 지금보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자, 선생님 생각에 정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란 이렇게 정의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종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환경오염, 땅의 환경오염, 물속의 환경오염 이렇게 종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말이 있을까요? 자, 대기오염. 자, 이거는요. 네, 공기가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나 네, 그런 걸로 대기오염이 되죠. 또 뭐가 있지? 물. 네. 샴푸 많이 쓰고 네, 머리 감고 샴푸 많이 쓰고 그러면 물이 오염되죠. 수질 오염. 자, 그다음에 땅에 선생님 쓰레기 많이 버리고 종이컵 많이 버리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양 오염.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은 여러분이 지금 금방 알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썼습니다. 대기 오염은 공기, 자, 하늘. 수질 오염은 물.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은 땅, land.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예시도 되나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예도 있고 어떤 예도 예시도 될까요? 그렇군요. 여기서 비교대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심각해지고 있다니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대조 되겠네요. 아,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비교대조. 뭐 20년 전, 30년 전 하고 지금하고 비교대조. 그것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은 정의 가지고 올 거예요. 네. 환경오염이란 뭐뭐를 그 다음 뭐지? 말한다. 환경오염이란 뭐뭐를 말한다. 네. 여기 이 내용은요. 사전 찾으면 나와요.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더러워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 찾으면 나올 거예요. 자, 문장 2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종류를 가지고 올까요? 네. 환경오염에는 자, 여기 종류가 있죠? 종류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가 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예를 들어 대기오염에서 대기오염을 예로 들면 요즘 매일 하늘이 뭐라고 할까? 하늘이 not clean. 뭐라고 하죠? 뿌옇다라고 합니다. 네. 저기 멀리 산도 안 보이고요. 공기가 맑지 않아서 not clean. 뿌옇다. 연기처럼. 예, 사람들이 담배 피운 것처럼. 예, 뿌옇다. 하늘이 뿌옇다.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자, 30년으로 할까요? 30년 전에는 우리 집에서 저 산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산이 안 보일 때가 더 많다. 네, 이런 예시도 되겠네요. 네. 아니, 이렇게 썼는데요. 벌써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있네요. 그만 써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예를 하나만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수질오염도 말하고 싶고 토양오염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 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단 말고 두 번째 문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를 놓고요. 자, 또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도 과거에
비교대조를 넣어볼까요? 심각하다. 네. 이렇게 문단을 만들면 돼요. 선생님이 이어쓰기를 하라고 했죠. 한 문단을 문장 3개, 4개 정도 계속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내용이 좀 많으면 그리고 라고 해서 2번째 문단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또 많아. 그러면 또 그리고 이게 3번째가 되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앞에 말을 넣어주거나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은 한 문단을 만들 수 있으면 2문단, 3문단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어 쓰는 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이어쓰기를 하는 예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른 방법으로 해봐도 됩니다. 자, 조금만 쉬고 계속 할게요. 쉬고 다시 오세요.